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 TV입니다. 오늘이 벌써 또 3월 18일이 되었네요. 또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3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산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이곳 영서지방은 벌써 중부 이남 쪽보다는 한 보름 정도가 늦게 들 나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곳 영서 지방은 이제 막 쑥, 달래, 들나물들이 지금 머리를 쳐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실내에서 이때가 가장 이 실내에서 재배하는 화분에 이렇게 야생 산삼을 재배한다기보다는 이 화분으로 그냥 관상용으로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오고, 이 시기가 가장 이 화분에 옮겨 심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 남부 지방의 더운 쪽은 벌써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때 3월 중순경에 옥빈녀가 더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시기에 이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을 촬영에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 가게인데, 작년에 화분에 많이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곳에 이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셔 가지고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이 화분에 담는 것을 한 6,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관상용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산삼을 또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또 산삼을 심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양한 삶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많은 우리 회원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야생 산삼은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에서 관상용으로 또 그늘진 곳 실내 공간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쯤이면은 이때쯤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렇게 화분을 가져가신 분들이 언제 분갈이를 해야 되느냐, 언제 이렇게 보면은 또 심어야 되느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 6년에 가깝게 이 화분에 이렇게 보면은 산삼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재배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 보니까 상당히 하초 중에서도 그래도 또 산삼을 실내 공간에서도 또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를 꼭 작년 방송에도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산삼이 이렇게 있죠. 첫째, 작년 가을에 채심한 5년생 이렇게 어린 삶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삶들이 상당히 지상부도 이렇게 크게 자랐고 또 열매도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매를 보지 않는 홍숙된 열매를 보지 않는 분들은 이쁘게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알아두시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분갈이를 언제 하느냐 또 언제 또 이렇게 화분을 가져가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시기가 3월 중순이 작년에도 3월 중순경에 제가 이렇게 산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또 화분에 이렇게 담아서 또 이렇게 옥빈야가 그동안 작년 가을에 이 캐왔던 것을 건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3월이 됐는데 한 5개월 정도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이렇게 입기나 이렇게 보면은 키친 타올로 깔아서 약간의 그 온도는 우리 김치 냉장고 보통 보면 2도에서 4도입니다. 일반 채소기류는 그게 넣으면은 절대적으로 옥빈이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세상 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가을에 캤을 때는 늦가을에 캤을 때는 이 옥빈이가 상당히 세상 눈이라고 그러죠. 적었지만은 그동안에 냉장고 안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은 옥빈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종을 해두면은 약 한 아니면은 한 20일 한 달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지상부가 올라올 것입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 자, 오늘 제가 이제 많은 화분을 준비를 해서 이 삶들을 옮겨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심지를 안 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옮겨 심을 것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많은 문의가 오시는데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또 이 포인트를 몇 가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뭐 산양삼도 하셔도 되겠지만은 저희들은 야생산삼으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화분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삼을 가지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산의 흙이라 해야 됩니다. 제일 첫째, 부엽토가 많은 이렇게 토양이 좋은 흙을 첫째 쓰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우리가 이래 실내에서 요즘 보면은 상치나 이래 일반 채소를 기를 때 농약방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상토 거름을 파는데 상토 거름을 넣으시면은 아니 됩니다. 왜? 이 상토흙은 단연생 식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어떤 비료나 이렇게 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 흙들은 순수하게 부엽토층이 엄청 좋은 흙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산삼이 좋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흙이 나쁘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래 실내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를 이렇게 이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작년 방송에 한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물을 약간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 받침대 물을 주셔가지고 항상 실내에서도 이렇게 받침대 물이 이렇게 흠뻑 고여 있어야 됩니다. 물이 말라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 이 간혹은 이렇게 스프레이로서 이렇게 보면은 흙이 마르는 부분이 있는 곳만 이렇게 흙이 이렇게 메마르지 않도록만 약간만 뿌려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이 받침대에 이렇게 물을 주어서 물이 1년 내내 이 지상부가 있을 때나 1년 내내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또 우리 몇 분 이렇게 화분을 가져가신 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 겨울에 이 실내 공간에 이 물을 주지 않으니까 삶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려고 캐보니까 삶이 말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에는 겨울이라도 눈이 오고 또 이렇게 보면은 포피 낙엽이 또 사여지고 이 습기를 유지해 주는데, 실내 공간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1년 내내 지상부가 사라진 가을부터 지상부가 없더라도 필히 받침대에는 물이 있어줘야 합니다. 꼭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여름에 이렇게 보면은 받침대에 물을 주고 나면은 한 3일 간격으로 또 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이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또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에 있는 흙, 두 번째는 실내에서는 이렇게 사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히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제가 누누이 방송 때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야생산삼 또 산양삼도 제가 산양삼도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키워봤는데, 사실 산삼의 뭐 우리가 이 산삼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인삼은 이렇게 보면은 4년부터 상당히 많은 인삼밭에 가보면 알지만은 많은 이 인삼들이 사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년, 5년, 6년에 많이 이 수확을 하는데, 야생산삼은 글자 그대로 야생인간은 몰라도 정말로 오래 장수하는 식물입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1년, 2년만 잘 키우면은 이 야생산삼은 인삼 종자와는 달리 장수하는 식물이라고 이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1, 2년만 이렇게 비를 맞아도, 또 이렇게 보면은 물론 비를 맞으면은 1, 2년에는 3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삼밭에 가보면 비가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종자는 어떻게 하든지 비를 많이 맞게 되면은 사멸하는 것을 제가 지금껏 20년에 가깝게 야생산삼을 재배를 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두를 보시면은 알지만은 정확하게 5년이 된 내두인 것입니다. 몸통은 적지요. 잔미는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작년 5개월 동안, 그래도 이렇게 5개월 동안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이어서 2도에서 4도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옥빈이가 자란 이때쯤에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잡미를 가지런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흙을.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흙은 깊이도 괜찮습니다. 한 뭐 5cm, 6cm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옥빈이가 다치지 않게끔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곧 아마 한 20일 정도에서 한 달이 되면은 기상부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죠?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래 내두가 안 다치게. 요때 상당히 세상 눈이 뭐 옥빈이라고 그러죠. 안 다치게끔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잘 덮어주시고, 또 흙은 지금은 흙을 많이 차지를 하는데 또 산에서 흙을 가져와서 될 수 있으면 흙을 가득 담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죠? 그래서 분갈이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중부 서울 쪽이나 이 경기도 쪽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이 화분에 담은 이 가지런하게 옥빈이가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꺼내시 가지고 이렇게 잘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분에 여러분들 지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그 몇 분들이 화분에서 이렇게 잘못 넣어가 캘 때 잘못 이렇게 땅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옥빈이가 부러졌다고 그러더라고. 옥빈이가 부러지면은 세상 눈이 떨어져 버리면은 올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분갈이를 할 때 이 땅이 이렇게 보면 굳어 있는 땅은 이렇게 저 숟가락 같은 이렇게 그것으로 잘 이렇게 신경 쓰시 가지고 이 채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안 다치도록 해서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산이 없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놀기 삼아 또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 부엽도청이 이렇게 보면은 이 좀 포피에는 부엽도청이 많아서 좀 검은색이 도는 흙들을 부엽도를 가져와시 가지고 분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분갈이를 할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부 지방은 벌써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꼭 알아두시고 제가 이 몇 분 또 되풀이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산에 있는 오염이 되지 않는 토양이 좋은 부엽도청이 많은 흙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 밑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돌이나 아니면은 나무 껍질 같은 거, 나무 이렇게 썩은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아마 이 화분 밑부분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흙이 많이 이렇게 그 흙 물 쪽으로 화분 밑바닥에 깔리지 않게끔 이렇게 썩은 나무를 좀 깔으시 가지고 그 위에 부옅돌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작년에도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7월 말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심었는데 지상부도 많이 자랐지만은 열매가 홍숙됐을 때는 과이장간입니다. 물론 가을이 되면은 지상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이렇게
일반 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하초와는 다르게 지상부는 사라지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 새순이 올라올 때 또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이 산삼을 뿌리도 캐 드실 수도 있고, 가래 또 이렇게 삼대를 잘라서 뭐 하나라도 삼대와 삼잎을 이렇게 끓여 보시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거품이 많이 오고, 그 삼대나 삼잎에서도 엄청난 사포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보면은 끓여서 식힌 다음에 여자분들은 피부에 이렇게 발라보시면은 피부가 정말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육이, 여러분 그 빨갛게 된 이 씨알 옆으로 이렇게 이 장육이 정말로 좋습니다. 화장품 원료에는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육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씨는 씨대로 받아서 또 이렇게 화분에,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심어 놓으면은 2년 지나면은 여기 새싹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좀 꼭 알아두시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상토흙을 쓰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토흙을 쓰시면은 빨리 몸통과 지상물은 키우려는 몰라도 빨리 사멸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 등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경험을 해보았는데, 첫째, 산에 있는 부엽토청이 좋은 흙으로 화분에 심어야만이 사멸치 않습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또 이렇게 흙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흙을 이렇게 조금 넓은 곳에 부어가지고, 다라이 같은데 부어가지고 조금 가져온 토양이 좋은 흙을 섞어서 다시 분갈이를 하면 좋고,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이 1년만 키워도 뿌리가 잔미가 상당히 많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화분은 될 수 있으면은 큰 것이 좋습니다. 요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가보면은 받침대가 2,000원, 요 화분이 3,000원입니다. 도합 5,000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기 좋은 화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좋은 화분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다이소에 가면은 지금까지 제가 봤지만은 이 화분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저분해서 이렇게 화분이 깨끗이 씻고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분이 있으면 좋은데, 막 그렇지 않으면 이 화분 정도도 깨끗이 해놔 놓으면은 지상부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한 예로 이 서울에 이곳으로 골프 치시러 온 우리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 이렇게 두었더니만 놀러 아파트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열매가 붉게 홍숙된 것을 보고 이쁘다고 올해 또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보면은 화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 화분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지상부가 나오면 사실 이것이 전문적으로 어떤 이 트럭이나 이런 이 배달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일반
성령 차이는 많이 실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보면은 지상부가 크게 자랐을 때는 차에 가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 삼대가 한번 꺾여 버리면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상부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은 화분에 심으면 어떠냐고 물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상부가 나오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좋으시고, 그래 그 점을 꼭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상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면은 아무리 산삼이 이 10만에 하시는 분들이 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무 껍질에 이렇게 보면은 풀을 뜯어서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분에 심으면 아침 해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 또 오후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낮이나 이럴 때 그 지상부가 나온 삶들을 캐서 화분에 심어버리면은 축 처져버립니다. 예, 그 점 꼭 알아두시고, 화분은 될 수 있으면은 지상부가 나오지 않는 세상윤이 달려있는 이 시기에 화분에 담으셔야 가장 옮겨 심는 데는 좋습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화분집을 하시는 분들이 하초나 이렇게 화분하시는 분들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야 이 전문적인 이렇게 차들이 다 있어서 괜찮은데, 일반 우리 이 많은 분들이 택배가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택배는 아니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별의별 요때는 이렇게 보면은 삼은 따로 해서 이렇게 보면 허가와 같이 이렇게 보내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렇게 조금 불편하고 또 이렇게 보면 수고스럽지만은, 꼭 화분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놀기 삼아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이 화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화분에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난 숫자를 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이 뭐 8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분에 대해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또 가져가신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오늘 또 작년과 다름없이 이렇게 옮겨 심는 법, 화분에 옮겨 심는 법, 재배하는 법들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이 가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또 이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오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정말 사라지고 멸종된 야생 산삼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화분에도 이렇게 관상용으로 집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그 상품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을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찾아낸 방법이 엄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아니 됩니다. 정말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보면은 햇빛만 들어오면은 이 식물은 엄지성 식물이기 때문에 그늘진 곳 실내 공간에서도 재배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집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떤 물을 줘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생수도 좋고 또 개울가 물도 좋겠지만은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화분 받침대 필히 물만 많이 있으면은 이 흙 속으로 이 수분을 흙이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지 않고, 산삼은 위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는 절대적으로 위에서 물을 많이 주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를 때에는 스프레이 가지고 조금 쪽으로는 물을 조금 줘야 합니다. 이 받침대에서 물이 다 이 뿌리 부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알아두시고, 또 어떤 분은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 두었다가 지상복 없으니까 방에 이렇게 굴러다니니까 싫어서 바깥에 내놨는데 캐보니까 완전히 얼어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AS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분을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제가 취미생활로 이렇게 앞으로 이것이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서 또 사업성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필히 제가 AS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요 보시지만은 요렇게 여기 정확하게 5년생 3인데 이 5년째부터 이렇게 화분에 키워놔도 몸통이 많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정확하게 5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려면 몰라도 요건 정확하게 5년입니다. 요게 이상하게 이 상대가 나왔네요. 대가. 이 세상 눈이 2개 나왔지요. 그럼 대가 2나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다 5년생입니다. 5년이 돼도 몸통에 행치가 좀 있네요. 주름이.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빨리 몸통을 키우기 때문에 몸통의 행치 자국이 별로 없는데 야생 산삼은 이렇게 몸통에 어리더라도 이 주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분을 많이 이제 주문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 시기가 가장 화분에 옮겨 심기 좋은 계절이라고 보십니다. 더 이상 옥빈녀가 많이 자라고 핀 것은 간혹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 세상 눈이 벌어지기 전에 이때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것은 냉장고에 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에 지금 보면 어린 모종들은 세상 눈이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옮겨 심을 때는 아무래도 냉장고에 보관했던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옥빈이가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오늘이 3월 18일인데 이 시기는 중부지방에서는 가장 화분에 옮겨 심기 좋은 시기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하시는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문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 오늘 뭐 좋은 방송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항시 저는 사라지고 멸종된 야생산삼을 번식하기 위해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화분에 이렇게 야생산삼을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어서 키우는 방법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에 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전에 산에 올라가서 조금 일들도 조금 하고 이렇게 늦게 이제 내려가서 해가 이제 지려고 서산에 길고 있는데 이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기에 오늘 이렇게 폰을 들고 이렇게 화분에 키우는 재배하는 법을 또 내 나름대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흙은 토양이다. 첫째. 둘째, 화분 밑에 이렇게 물이 항상 고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 셋째,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것. 그냥 한 하루에 그냥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접었을 때 햇빛이 한 1시간, 2시간, 한 3시간 정도만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회원 여러분, 오늘 좋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내일은 또 비나 눈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곳은 또 눈이 올 것입니다. 또 시간이 되는 데마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일,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제가 일기 쓰듯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폰을 들어서 변하는 모든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요즘은 그래도 회원수가 이제 400명이 넘어서서 408명입니다. 저는 많은 숫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패인 것도 그대로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방법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귀농귀촌 하시는 분 여러분, 이제는 남들이 하는 농사를 지어서는 큰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낙 이 지금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농하시는 여러분들이 특수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서야 정말 성공하기가 힘드는 것을 제가 매번 방송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해 들으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농촌에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특수 작물을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해야만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도시에 사는 만큼의 어떤 수익을 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